네, 안녕하십니까. 다원교육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오경은 강사입니다. 오늘 저는 정신여고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국어 총평을 맡게 되었는데요. 저는 현재 다원교육 대치와 시대인재 반포에서 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많은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여고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나온 학교인 은광여고, 또 동덕여고, 중대부고 이렇게 많은 학교들을 맡고 있는 만큼 우리 친구들이 내신에서 어떻게 해야 특히 여고 학생들은 꼼꼼하게 공부를 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분별력을 이제 선생님께서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강사입니다. 그럼 오늘은 정신여고의 출제 경향과 제 수업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여고는 이번에 문법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시험이었고 이제 나머지는 문학과 독서로 이제 출제가 되었는데 이 문학과 독서는 교과서는 아예 사용을 하지 않으시고 이번 6월 모의고사 지문을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수업 시간에는 사실 간단하게만 지문을 나갔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따로 공부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보통의 다른 학교들은 음운 변동을 1학기 중간고사 그리고 문법 요소를 1학기 기말고사에 출제를 하게 되시는데 우리 정신여고 같은 경우에는 항상 작년부터 시작해서 기말고사의 모든 문법을 다 비중을 차지해서 시험 문제를 내시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2학기에도 아마 이제 2학기 중간고사에는 고전 시가나 고전 소설 그리고 2학기 기말고사에는 문법을 위주로 출제를 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이제 계속해서 3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 지문들을 계속 모의고사 보고 나자마자 이제 출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모의고사 지문도 따로 공부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학에서는 사실 6개의 지문이 시험 범위였는데 그중에 3개 지문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1개의 지문인 유생전은 아예 출제가 변형이 돼서 이 지문을 그대로 내시지 않고 아예 다른 부분을 내셨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꼈을 것 같고요. 독서도 마찬가지로 3개 지문 중에 1개만 출제가 되었는데 이 과학기술 지문을 거의 절반을 변형해서 내셨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 부분들을 다 맞춰야 이제 1등급이 가까워지는 시험이었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1학기 중간고사에 사실 어렵다고 느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너무 꼼꼼하게 공부를 하는 바람에 사실 하나를 틀려도 1등급이 좀 간당간당한 시험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말고사는 조금 더 어렵게 출제를 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문제수는 30문제, 이번에도 서술형 문제는 없었고 이제 이 문제를 50분 안에 풀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 정신여고는 굉장히 촉박하게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직전 모의고사 시간에 이 30문제를 30분 안에 푸는 연습을 우리 친구들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문법이 총 20문제만 되기 때문에 이 20문제를 다 맞춰야 1등급에 가까워질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학과 독서에서는 이 외부 지문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맞춰야 1등급에 가까워질 수 있었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비중이 가장 컸던 문법 영역을 봐주시면 사실 우리 친구들 봐서 알겠지만 정신여고는 문법을 프린트를 굉장히 많이 주십니다. 그리고 이 프린트에서 거의 다 모든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 프린트 안에 수능 문제까지 출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걸 다뤄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무조건 변형 문제로 출제가 될 거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교재에 이런 식으로 변형 문제들을 많이 이제 출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게 그대로 변형이 돼서 우리 정신여고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실은 봐주시면 수능 문제에서는 모음에 대해서 냈었고 모음 체계표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여고 같은 경우에는 자음에 대해서 문제를 내셨고 이 자음 체계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런 자음 체계표를 완벽하게 외우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 우리 친구들이 중학교 때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은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자음 체계표 또 모음 체계표를 계속해서 외우게 시키고 또 수업 시간에 다 외우고 집에 귀가할 수 있도록 지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엄청 강조를 했던 부분이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을 구분하는 문제인데요. 예를 들면 이희리기가 붙었을 때 이 예를 들면 먹이다 같은 경우에는 피동인지 사동인지 또 숨겼다 이런 게 나왔을 때 피동인지 사동인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무조건 한 문제는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과 이런 단답형 문제로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런 내신형 문제로 피동 사동을 구분하는 문제를 계속해서 연습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도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기억
기억에는 피동사, 니은은 사동사 해서 이걸로 적절하지 않은 거를 이제 찾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다른 이제 학생들은 굉장히 많이 틀렸는데 저희 반 학생들은 모두 다 맞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저는 꼼꼼하게 이제 문법 문제를 우리 친구들과 최대한 이게 출제가 될 수 있을 만한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 문제를 제가 다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쉽게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또 제가 사실은 우리 친구들에게 거의 200문제, 300문제에 가까운 문제들을 의문 변동에서 300문제, 또 문법 요소에서 300문제를 줍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을 제가 한 번에 주면 우리 친구들이 겁을 먹고, 아무리 여고생들이지만 저 수학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할 거 너무 많은데 이거 풀 시간 없어요 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법은 무조건 반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에게 매주 50문제씩 배부를 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 문제를 반복적으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주에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중 피동이 부족하네, 또는 높임 표현이 부족하네 하면 다음 주에 이 부분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더 출제를 해서 주고, 이런 식으로 우리 친구들과 내신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출 변형 문제가 항상 정신여고는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2025년 1학기 기말고사에 출제됐던 문제가 거의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신여고는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학교의 사실 홈페이지에도 이 기출 모의고사가 나와 있지가 않고 기출 문제를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학원에 다녀야 하는데, 저는 이런 문제를 풀 때도 그냥 이 문제 그대로 주면 저작권에도 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 그대로 도움이 되진 않기 때문에 제가 이런 문제들을 변형해서 5번, 6번씩 문제를 풀렸던 기억이 납니다. 또한 우리 정신여고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문제입니다. 이게 다 하나의 문제인데 보기가 엄청나게 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문제도 의문 변동의 이 문제만 잘 이해를 한다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 각각 A, B, C, D, E에 우리 친구들이 발음만 잘 파악을 한다면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이 막다 같은 경우에는 이에 들어갈 말이 막다이고, 우리 예를 들면 이 뒤에 고나 개로 시작하는, 기역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맑고, 맑게 이렇게 발음이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이 5번이 되는데요. 여기는 지금 디귿으로 시작하는 어미이기 때문에 말다가 아니라 막다입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친구들이 꼼꼼하게 내신만 공부했다면 보기를 읽지 않고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런 요령을 좀 터득을 해서 정신여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아무리 긴 보기 지문이 나와도 보기부터 읽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문제를 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실제로 저희 반 학생의 시험지인데요. 사실 이 친구 지금 보면은 보기에 단 하나도 밑줄이 쳐져 있지 않죠. 왜냐?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우리 친구는 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5분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정신여고는 항상 시간이 부족한 학교잖아요. 근데 우리 친구는 엄청나게 빨리 풀 수 있었던 이유가 이런 부분에서 시간을 단축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막다에 관련된 부분도 사실 모든 이제 우리 친구들에게 문제로 나올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을 200문제 이상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제 발음을 쓰면서 연습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 지금 교재에도 봐주시면 막다에 관련된 문제 당연히 냈었고요. 또 개념에서도 지금 제가 밑줄 찐 부분들이 아까 우리 문제로 출제되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친구들과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거의 다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처음 보는 선지는 없도록 하자. 이거 발음이 뭐였더라? 하는 일은 없도록 하자라는 게 저의 목표였고, 이 부분을 그대로 충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친구들과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피동사동 또는 의문 변동과 관련된 단답형 문제를 먼저 풀고, 그 다음 관련된 수능형 문제 200문제 이상, 내신형 문제 100문제 이상 이렇게 풀면서 우리 친구들과 정말 필요한 문제들만 뽑아서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문학과 독서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월 모의고사에서 그대로 변형이 돼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눈물의 근원이라는 수필 작품에서 무조건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가 나올 것 같다, 한 문제는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직접 모의고사 시간에 어렵게 이제 제가 직접 자체 제작 문제를 풀렸는데, 이 부분이 그대로 문제로 나와서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놀랐다라는 이야기를 해줬고요. 다음으로 이제 이번 기출문제를 봐주시면 윤동주의 사랑의 전당이라는 작품을 주시고, 이 부분의 답이 이제 1번 선지였는데, 1번 선지가 사실 답인 이유는 이 벙어리가 딱 봤을 때는 뭔가 부정적인 시어 같지만 이 시에서는 긍정적인 시어였습니다. 이 벙어리가 우리 사랑이 한낱 벙어리였다라는 이야기는
마치 말을 다 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사랑은 특별했다. 또는 말을 다 하지 않아도 서로 느껴질 만큼 특별한 사랑이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번 선지에 보면 사랑의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부분도 보기 읽지 않고 1번만 보고 바로 X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제가 직접 모의고사 시간에 이 벙어리 문제로 무조건 나올 것이다. 모의고사에서는 벙어리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지만 내신에서는 물어볼 것이다. 그리고 이 벙어리는 긍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나오는 선지들은 다 제외해라 라고 강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그대로 출제가 된 거죠. 실제로 저와 함께 수업하는 우리 친구의 필기인데요. 이 필기를 봐주시면 이 벙어리가 긍정적인 시어이다. 그만큼 깊은 사랑과 교감을 의미한다라고 강조했던 부분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정신여고에서 이제 6월 모의고사 또는 앞으로도 10월, 11월 모의고사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올 텐데 이런 부분들을 공부할 때는 무조건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시어를 분석하면서 모의고사에서는 출제가 되었지 않았지만 어떤 부분이 문제로 출제될지를 미리 이제 한번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문학에서 우리 친구들이 엄청 많이 틀렸을 문제로 예상이 되는 게 이 23번 문제입니다. 유생전에 관련된 지문을 그대로 가져오시지 않고 변형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에서 많이 틀렸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23번 문제도 답이 이제 1번 선지였는데요. 이 1번 선지를 잘 보시면 방랑자는 부모가 자신을 타이르는 말을 듣고 죽으려는 마음을 단념했다. 우리 친구들이 많이 틀렸을 이유가 저는 딱 보였어요. 단념이라는 단어를 아마 몰라서 틀렸을 겁니다. 우리 여고 학생이라도 우리 친구들이 사실은 요즘에는 어휘를 엄청나게 어려워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추상적인 시어 또는 구체적인 시어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이 단념이라는 게 사실은 생각을 이제 접는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 잘 파악을 한다면 이걸 다시 해석하면 방랑자는 부모가 자신을 타이르는 말을 듣고 죽으려는 마음을 그냥 접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제가 그대로 지문을 가지고 왔는데 이 지문도 6월 모의고사에서는 나오지 않은 지문이었죠. 시험 범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시험 시간에 새로 읽어야 했던 지문이었는데요. 이 지문에서 낭자는 마음속으로 엄마 아빠의 말을 듣고도 죽기로 결심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정신여고는 뭔가 딱 봤을 때는 너무 지문도 어려워 보이고 선지도 복잡해 보이는데 우리 친구들이 순서대로 잘 따라오면서 이 선지가 적절하지 않나? 적절하나? 이 어휘만 잘 판단한다면 사실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유생전 하나에 대해서 지문을 공부를 하더라도 OX로 우리 친구들에게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했는지를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외부 지문도 이번에 독서로 출제가 되었는데 이 부분이 아마 우리 친구들의 1등급을 가르는 문제일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 왼쪽에 있는 부분은 이미 시험 범위로 나왔던 부분이고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이번에 외부 지문으로 출제가 되었던 부분인데요. 친수성, 소수성에 관련된 개념을 이제 그대로 적용을 해서 친유성, 소유성에 관련된 새로 보는 개념을 선생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 앞부분을 읽지 않더라도 이 뒷부분을 읽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었는데요. 사실 우리 친구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 저는 항상 꿀팁을 주는 게 딱 봐도 이거 외부 지문이잖아. 그러면 일단은 넘어가. 네가 아무리 과하게 자신이 있어도 일단은 다른 문제 다 풀고 마킹까지 다 한 다음 나머지 이 세 문제, 네 문제를 풀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친구들이 이 19번 문제를 풀 때도 사실 이 1번, 2번 선지는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지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문제가 5 라고 풀 수가 있었고 정말 시간이 없다면 이 3, 4, 5번만 보고 찍는 그런 거라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찍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우리 친구들이 이런 1번, 2번 이미 지문에서 이제 시험 범위로 해당하는 지문은 꼼꼼하게 공부를 해놔야 합니다. 그래서 이 3, 4, 5번 선지 중에 뭐냐? 이게 이제 관건이었는데 마찬가지로 보기 문제도 이번에 출제가 되었는데 이 보기도 선생님께서 과학기술 지문에서 그대로 가지고 오신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지문은 기출 지문이 아니라 선생님께서 과학 교과서를 보시고 그대로 변형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처음 보는 개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도 사실 이 문제는 21번 문제였는데 이 문제 외에는 다른 건 다 시험 범위에 해당
해당하는 지문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문제를 풀 때 마찬가지로 21번 지문은 맨 마지막에 문제를 풀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사실은 이런 19번, 21번 문제를 틀려도 1등급이 충분히 가능한 시험이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다른 부분에서 최대한 정답인 선지를 고르고 마지막으로 이 문제들을 푸는 그런 스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신여고는 항상 시간이 부족한 시험이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무슨 문제를 먼저 풀고 무슨 문제를 나중에 풀지를 빨리 그 빠른 시간 안에 파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친구들과 외부 지문을 대비하기 위해서 다양한 고3 기출 지문을 가지고 와서 해당 지문을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공부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시험 시간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이 30문제인데 저희는 30분 만에 문제를 푸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에게 제가 야 이거 찍는 한이 있더라도 이 문제는 나중에 풀어 라고 하고 이제 모의고사 지문을 나눠줬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어떤 문제를 먼저 풀고 어떤 문제를 나중에 풀어야 하는구나 라는 게 감이 왔을 거고 이런 부분들을 시험 때도 그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 수업 관리인데요. 저희 수업은 이제 수업 전후 1시간 클리닉이 진행이 되고 여름방학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직접 우리 친구들의 질의응답을 1대1로 받아주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친구들이 틀렸던 문제만 이번 내신에서도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배부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 이 여름방학 특강에서도 마지막 주차에 우리 친구들이 틀렸던 문제만 모아서 오답 노트를 줄 거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2학기에 올라가서 내신 기간에는 자기의 오답 노트만 풀면 될 수 있게 제가 2권, 3권씩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진행 상황표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사실 국어 전문 학원으로 많이 가는 이유가 나는 1대1로 뭔가 이렇게 지도를 받고 싶고 또는 관리를 받고 싶은데 선생님이 내가 모르는 부분을 제대로 모르실 것 같아. 막 이런 부분 때문에 국어 단과학원을 좀 지양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친구들 그런 선입견 갖지 말고 저에게 오면 저는 직접 우리 친구들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다 기록을 해놓고 우리 친구가 어떤 부분을 풀이했고 어떤 부분은 아직 하지 못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놓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친구들과 1대1 관리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소통이 바로바로 가능한 수업인데요. 조교 선생님 없이 제가 직접 카톡도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험 전날 오후 11시 25분이었는데 직보가 끝나고 우리 친구가 집에 돌아가서 저 이거 다 모르겠다 하면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난으로 야 너무 충격적이다 이러면서 이거는 그러면 전화로 해야 될 것 같다 해서 거의 30분 가까이 이제 질문을 이제 받아줬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조금이라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저에게 바로바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이렇게 질문 채팅방을 운영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해당 수업 이제 시험 직전에 아침 7시 24분이었는데 제가 바로 대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시험 때나 아니면 우리 직보 때 이럴 때 저 오늘 밤샐 거예요. 아니면 오늘 아침에 저 6시에 일어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그 시간에 맞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떤 부분이 저 헷갈려요.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부분 중에 이 부분 헷갈려요 라고 하면 바로 대답을 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친구가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오진 않았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꼼꼼하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님들께도 이제 우리 여학생들이다 보니까 집에 들어가면 방문 쾅 닫고 이제 엄마한테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또 어떤 부분에서 오답률이 많이 나오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별로 부족한 부분들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바로 알아차리시네요. 우리 학생은 뭐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고 빨리빨리 이제 제가 바로 1대1로 우리 친구들의 질문을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도 바로바로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같은 경우에는 4회로 진행이 되는 수업이고 수요일과 금요일 중에 하루 선택을 해서 등원을 하면 됩니다. 2학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신여고는 고전시가 또 문법이 시험 범위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제가 컴팩트하게 4회차로 진행을 할 거고 특히 이번에 고려가요가 정신여고에서는 출제가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작년에도 그랬기 때문에요.
이번에도 고려가요에 관련된 6가지 작품을 모두 함께 볼 예정이고 시조도 무조건 외부 지문으로 많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된 시조들을 많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사실은 이번에 봐서 알겠지만 교과서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게 우리 정신여고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모의고사에서 출제될진 모르겠지만 모의고사가 출제되면 바로바로 우리 친구들이 이 부분 시험 범위니까 꼼꼼하게 공부해야지 해서 이번 2학기에도 우리 친구들이 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파악해서 2학기에도 또 여름방학에도 국어 100점을 위해서 나아가는 꼼꼼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